안녕하세요. 이재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7년도 국가직 9급 전기 기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게 되면,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문제. 자, 동기기에서 부하각이란 무엇인가? 이건 뭐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동기계도 부하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단자전압과 유기기전력과의 이제 위상차를 우리가 부하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말로 또 단자전압과 뭐 여자전압 사이의 뭐 위상각, 그러니까 유기기전력, 여자전압 사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유기기전력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단자전압과 여자전압 사이의 뭐 위상각이 이제 부하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게 되면, 자, 회전작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 단상유도전동기의 정방향 회전작의 속도가 n0, 정방향 회전 속도가 n일 때 역방향 회전작에 대한 슬립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슬립 s는 자, 동기속도 ns분의 동기속도 ns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 n 요겁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역방향이다라고 하는 건 회전자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기 때문에 n 대신에 뭘 씁니까? 마이너스 n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ns분의 ns 플러스 n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본 문제에서는 자, 동기속도, 즉 동기속도라고 하는 것은 회전자계의 속도가 우리의 동기속도죠. 그래서 n0분의 n0 플러스 이제 회전자 속도가 n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n. 이것이 슬립 s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을 찾아보시게 되면 3번에서 여러분들 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죠. 자, 단자전압 150V, 전기전류 10A, 전기자 저항이 2옴, 회전속도 1800인 직류 전동기의 역기전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전동기의 역기전력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전기동기의 역기전력 E는 공식이 V-IA RA입니다. 대입을 해보시면 단자전압 150 마이너스 전기자 전류 10 전기자 저항 2가 돼서 계산해 보시면 130 볼트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죠. E는 V-IA RA가 되죠.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자, 권선형 유도 전동기 2차 측 단자의 외부 저항 R을 삽입하였을 때 이 R을 증가시키는 경우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비례추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비례추이에서 자, 회전자 2차 측의 외부 저항 R을 삽입하면 R의 값을 증가시켰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R이 증가하게 되면 슬립이 증가합니다. 뭐다? 슬립 증가. 자, 이 슬립 증가로 인해서 또 뭐도 증가하느냐? 최대 토크 C 슬립이 증가하는 거죠. 즉 뭐냐? 최대 토크가 증가하는 게 아니다 뭐다? 최대 토크 C 슬립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최대 토크 C 슬립. 자, 슬립이 증가를 하면서 회전 속도는 감소를 하고요. 회전 속도는 감소하게 되고 바로 기동 토크는 증가하고 기동 전류는 뭐한다? 감소합니다. 자, 이때 비례추이에서 중요한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최대 토크식 증립은 증가를 하지만 그죠? 뭐가? 최대 토크는 항상 일정하다. 최대 토크의 값은 항상 뭐다? 일정하고 최대 토크 C 슬립이 증가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건 뭐가 되겠습니까? 최대 토크가 감소한다. 최대 토크는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요거죠. 그죠? 답은 2번의 경우가 잘못되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전격 출력 5000kVA 전격 전압 6600인 삼성 동기발전기가 있다. 무버시 전격 전압을 발생시키는 여자 전류에 대한 삼성 단락 전류가 500A 있다. 이때 동기발전기의 단락비는 얼마가 되는가? PU법으로 묻는 거죠. 자, PU법. 단락비는 얼마인자. 자, 단락비. K는
IN분의 IS. 이게 뭡니까? 바로 단락 B가 됩니다. 자,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자, IN 뭡니까? 정격 전류. 루트 3 V에 P가 되는 거죠. IS. 자, 그대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는 500, 5000, kVA이고, 정격 전압은 6.6kV가 되는 거죠. 루트 3 곱하기 6.6kV. 그러니까 kVA, kV 뭐 단위 서로 상쇄되는 거고요. 단락 전류 IS 500입니다.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되느냐? 루트 3 곱하기 0.66이다 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자, 지상 역률 0.6의 부하각 300kVA에 100kW를 소비하는 동기 전동기를 병렬 접속하여 합성 부하 역률 0.8로 하기 위해 필요한 동기 전동기의 진상 무효 전력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6의 부하 300kVA에 100kW를 소비하는 동기 전동기를 병렬 접속하였다. 이것을 역률 0.8로 하기 위한 QC 값, 그죠? 동기 조상기의 무효 전력은 얼마냐?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300kW에 0.6의 P상 무효 전력 PR은 P 탄젠트 세타 1이죠, 그죠? 그래서 300 곱하기 0.6분의 0.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그죠? 0.8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계산해 보시면 400kVAR 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00kW를 소비하는 동기 전동기를 병렬로 연결했다. 그렇죠? 병렬로 연결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유효 전력은 지금 현재 300이죠. 유효가 300. 거기에다가 100kW짜리를 썼다. 그죠? 그럼 얘는 400W가 됩니다. 그렇죠? 400kW. 자, 무효 전력은 자, 요 100kW에 대한 역률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역률 1로 보시면 됩니다. 자, 무효 전력은 400kVAR입니다. 자, 그럼 얘를 뭘로 하겠다니까? 역률 코사인 세타를 0.8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유효 전력은 400이고 역률이 0.8이 되기 위해서는 자, 이거죠. 코사인 세타는 무효 전력분의 유효 전력입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유효 전력은 400이고요. 이게 0.8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럼 무효 전력 얼마 됩니까? 얘는 피상 전력은 500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얘가 0.8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400이고 무효 전력이 얼마가? 300이 돼야지. 그죠? 300 kVAR이 돼야지 얘가 뭡니까?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에 5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뭐냐? 현재 무효 전력은 400인데 얘를 300으로 만들려면 QC 값이 얼마? 즉 진상 무효 전력 QC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100 kVA가 돼야 된다. 그렇죠? 자, 이거를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면 자, 이 얘기입니다. 자, 부하가 300인데 여기다 100을 추가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효 전력은 현재 400이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얘에 의한 무효 전력이 400이더라 이거예요. 얘는 kW이고 얘는 kVAR이더라 이거예요. 자, 역률이 0.8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무효 전력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30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QC를
100을 달면 400에서 100을 뺀 300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1번에 100kVAR이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본 문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추가되는 소비하는 동기전동기를 병렬 접속하였다라고 했는데 동기전동기에 대한 어떤 역률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혼동의 우려가 있고 즉 100kW를 뭐 역률 1로 봐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를 보시면 자, 읽어보도록 하죠. 변압기 정수 산정을 위한 개방회로 시험과 단락시험 회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정수 산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변압기의 등가회로를 그리기 위한, 그죠? 변압기 등가회로를 그리기 위한 개방회로 시험과 단락회로 시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우리가 변압기 등가회로를 그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개방시험과 단락시험과 그 다음에 저항 측정이 필요하죠. 그죠? 어쨌든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개방회로 시험엔 변압기 한쪽의 건선의 전격 부하에 다른 쪽 건선을 전격 선간 전압에 연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개방 시험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2차 측을 개방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부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뭡니까? 개방 시험에서는 변압기 한쪽 건선의 전격 부하에, 그죠? 전격 부하 단지 않다 이겁니다. 그죠? 전격 부하에 건선 선간 전압을 연결한다. 이게 틀린 거죠. 전격 부하를 다는 게 아니라 개방 회로 시험이라고 하는 거 2차 측을 개방을 해서 1차 측에 전압을 조정하여 1차 측 전압이 전격 전압이 되었을 때 시험을 하는 것이 이제 바로 개방 시험입니다. 부하를 달지 않고 하는 거죠. 1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 맞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자, 224급 60Hz의 삼성 건선형 유도 전동기가 1710rpm으로 운전하고 있다. 동일 토크에서 회전 속도를 1620으로 운전하기 위한 2차 측 살펴야 되는 상당 저항은 얼마인가? 2차의 건선 저항은 0.5이다. 자, 뭐 비례 추이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자, 한번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됩니까? 동기 속도 NS부터 구해야 됩니다. 동기 속도 NS는 P분의 120F가 됩니다.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수는 4극이고 120 곱하기 60Hz 해서 1800rpm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슬립 1. 슬립 1이라고 하는 것은 1711대의 슬립을 한번 구해보게 되면 자, 동기속도 1800 마이너스 1710이 됩니다. 이 값을 계산을 해보시면 슬립의 값이 0.05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1620의 회전수 슬립 2는 1800분의 1800 마이너스 1620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0.1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슬립이 지금 몇 배가 됐습니까? 바로 슬립이 2배가 됐습니다. 그럼 비례추의 식을 보시게 되면 S1분의 R2는 S2분의 R2 플러스 R이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자, S1에서 S2로 몇 배가 됐습니까? 얘가 바로 2배가 됐습니다. 그죠? S1에서 S2로. 자, 그럼 R2에서 이것도 뭐가 됩니까? 바로 2배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비례추인. 자, 그렇다면 이 R의 값이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즉 뭐예요? R2 플러스 R이 2R2가 돼야 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히 R의 값은 R2랑 같게 됩니다. R2는 문제에서 상당 건선 저항이 0.5다라고 해서 0.5ohm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답은 1번 0.5ohm이 됩니다. 8번 문제는 비례 추이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보시죠. 자, 무법화곡선 V0는 뭐 25 플러스 IF, 730 IF로 주어지는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계좌의 저항이 20ohm이라면 발전기 단자 전압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 이건 회로를 잠깐 그려보시게 되면 이런 회로입니다. 자, 여기에
분권 발전기의 모양은 이렇게 돼 있죠. 자, 단자 전압을 우리가 V다라고 하고요. 자, 여기 계자 저항 RF다라고 하면 자, 계자에 흐르는 전류를 IF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에서 계자에 걸리는 전압은 V고 계자 저항은 RF이기 때문에 IF는 RF분의 V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자, V라고 하는 것은 IF, RF다라고 쓸 수 있고 문제에서 RF, 즉 계자 저항의 값이 얼마라고? 20이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20 IF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식에서 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는 25 플러스 IF분의 730 IF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이 V 대신에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20 IF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식에서 우리가 IF를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단자 전압 V를 구할 수가 있겠죠. IF 삭제하도록 하고요. 자, 730을 약분하시게 되면 12니까 6.5 이렇게 되나요? 36.5가 되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36.5는 25 플러스 IF가 되고요. 결과적으로 IF라고 하는 값은 11.5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V는 20 곱하기 IF니까 20 곱하기 11.5가 됩니다. 자, 계산을 해보시면 그 값이 230V다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답은 4번에 230V가 됩니다. 본 문제도 우리가 분권 발전기의 회로도만 그려보시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전압비 10,000대 220인 델타 Y 배전 변압기가 1%의 저항과 5%의 리액턴스를 가진다. 고압축으로 환산한 임피던스가 100 플러스 J 500인 경우 이 변압기의 전격 용량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여기에서 지금 변압비 델타 Y 결선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뭐냐? 전압비가 상전압과 상전압 간의 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퍼센트 저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쓸 수 있죠. 10 V제곱 P G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 상당을 하게 되면 이거를 2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한 상에 대한. 그럼 이 P도 뭡니까? 바로 한 상에 대한 전력이 됩니다. 자, 그럼 요 식에서 P에 관한 식으로 쓰면 P는 G분의, 그렇죠? G가 아니라 R이라고 써야 되죠? 퍼센트 저항 강하니까 R분의, 자, 10 2의 제곱 곱하기 퍼센트 저항 강하. 자, 그대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 얼마입니까? 1차 측으로 환산한 저항이 100입니다. 그렇죠? 100분의 10 곱하기, 자, 이거는 뭐 킬로볼트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뺀 10의 제곱 곱하기 퍼센트 저항 강하가 1%죠. 1. 자, 계산해 보시면 10 kilo VA가 됩니다. 뭐가? 하나의 용량이. 3, 4이니까 3개면 3P1 하셔서 30 kilo VA다라는 값으로 우리가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은 30 kilo VA인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1번 문제. 자, 이건 뭐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되는 거네요. 자, BLDC 전동기에서 직류계 정류 작용을 위한 정류기자와 브러쉬의 역할을 구성하는 것은, 즉, 이건 뭐 BLDC는 브러쉬리스 DC 모터죠, 그죠?
그러니까 브러쉬가 없는 DC 전동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브러쉬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위치를 알 수가 없겠죠. 그때 이 위치를 검출하는 홀 센서와 인버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브러쉬와 그 다음에 정류자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홀 센서와 인버터가 이 정류자와 브러쉬의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압기의 삼상계선법에 병렬 운전이 불가능한 것은, 자, 이건 뭡니까? Y의 개수가 짝수 또는 델타의 개수가 짝수이면 병렬 운전이 가능하고 홀수이면 불가능하다. 그쵸? 여기 2번 보시면 델타의 개수가 3개네요. 그죠? 병렬 운전 불가능합니다. 이거 뭐 정규반에서 여러분들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내용이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직류 전원 전압 E, 스위칭 주기 T, 온 시간 T, N인 직류 초퍼의 평균 출력 전압 VD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출력 전압 VD는 주기 T분의 T 온의 입력 전압 VIN 요거지 않습니까? 그쵸? 요거죠, 요거. 자, 그럼 보면, 자, 1번. 강압 초퍼의 경우 VD는 이론적으로 0에서 2, 그러니까 이게 V인이 이제 입력자라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0에서 2의 범위 내에서 연속으로 제어할 수 있다, 그쵸? 이 T-ON이라고 하는 걸 0으로 하게 되면 이게 0이고 얘가 주기와 같으면 2라고 하는 전압을 공급할 수 있는 거죠. 2번. 강압 초퍼에서 T분의 T-ON이 2분의 1일 때 VD는 4분의 1, 2가 된다. 틀린 거죠, 뭡니까? 요게 2분의 1이 되죠. T분의 T-ON이, 그죠? 2분의 1이면 출력도 2분의 1, 2가 돼야 되겠죠. 2번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번. 승합 초퍼의 경우 VD는 직류 전원 전압 2보다 낮은 값에서는 제압할 수 없다. 그죠? 승압 초퍼라는 뭐예요? 전압을 올리는 거죠. 올리는 거기 때문에 공급 전압보다 뭐예요? 공급 전압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값보다 낮은 값에서는 당연히 제어할 수가 없겠죠. 자, 승합 초퍼에서 T-ON이 2분의 1일 때 VD는 2가 된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잘못되었죠. 2번이.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자, 지하철의 트랙션 전동기가 남아있는 에너지를 지하철 객차 내 히터로 보내어 열 에너지로 소모시키는 제동 방법. 자, 여기에서 우리가 회생 제동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발전 제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발전 제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전동기가 운전 중에 전원을 제거하게 되면, 전원을 제거하여도 관성에 의해서 전동기는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얘가 뭐가 전기를 발전을 하겠죠. 그럼 이 발전된 전력을 저항을 통해서 열로서 소모하는 것은 발전제동이라고 하고, 그 에너지를 다시 전원으로 복귀시키는 그러한 제동 방법을 우리는 회생제동이다라고 하는데, 문제에서 열 에너지로 소모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발전제동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CR을 이용한 인버터 외로 SCR의 도통 상태에 있을 때 부하 전류가 20A이다. 이 상태에서 게이트 전류를 4분의 1로 감소시키면 부하 전류는 어떻게 되겠는가? SCR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건 게이트, 에노드, 캐소드. 그렇죠? 자, 이때 여기에 부하 전류가 지금 게이트의 신호에 의해서, 그렇죠? 신호에 의해서 한번 도통이 된 20A. 도통이 되면 이 게이트 신호와 상관없이, 그죠? 게이트 신호와 상관없이 여기에 있는 부하 전류는 어떻습니까? 에노드와 캐소드에 결정이 되는 거지. 이 게이트의 전류값이랑은 무관합니다. 즉, 얘가 게이트 전류를 4분의 1로 줄여도 그 부하 전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20A의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일정한 전압으로 부하를 구동 중인 직류 직권 전동기와 직류 분권 전동기가
크기의 같은 크기의 전류가 공급되고 있다. 각각의 전동기에 인가된 부하 토크를 4배로 증가할 때 I3 그러니까 직권과 분권 및 I 토탈은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부하 토크가 4배로 증가를 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직권에서 토크는 전기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자, 분권은 전기자 전류의 비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1A다라고 보도록 하죠. 현재. 그럼 얘는 당연히 요거랑 같은 합인 2A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부하 토크가 지금 4배가 됐습니다. 4배. 지금 문제에서 부하 토크가 4배가 됐다 이거죠. 부하 토크가 4배가 됐다. 자, 그럼 토크가 4배가 되면 여기는 전기자 전류 뭡니까? 얘는 2배가 되죠. IA는 2배. 그러니까 전기자 전류가 2배가 되면 토크는 4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요것에 얘는 2배가 되니까 얘는 1A에서 2배인 2A로 됩니다. 그죠? 자, 얘는 토크와 전기자 전류가 비례해요. 토크가 4배가 되려면 IA도 몇 배가 돼야 돼요? 4배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요거에 4배인 4A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 흐르는 전류는 2A, 4A 합인 6A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직권에서의 전류는 몇 배가 됩니까? 얘는 2배가 되고요. 1에서 2가 되니까 2배. 얘는 분권은 1에서 4A가 됐으니까 4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토탈. 얘는 2A에서 6A가 됐으니까 얘는 3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됩니까? 여러분들 더 보기 있으니까 3번이 되겠죠. 그죠? 3번이. 자, 직권은 2배, 분권은 4배, 토탈은 3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렇게 예시의 전류를 넣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몇 배가 됐는지를 알 수가 있죠. 즉, 이 문제는 토크와 전기자 전류와의 어떤 관계를 묻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다음 중 변압기 손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동소는 변압기 1차 및 2차 권선의 열로서 발생하는 저항 손실이며 권선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에 비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동소는 손실은 어떻게 배웠습니까? I제곱 R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전류의 뭡니까?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돼요. 전류 크기에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잘못된 건 뭐 그냥 1번에 여러분들 답이 나오거든요. 동소는 변압기 1, 2차 권선에 열로서 발생하는 저항 손실이며 권선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1번이 잘못됐는데 나머지 읽어볼까요? 와전류소는 변압기 철심에 발생하는 와전류로 인한 손실이며 변압기에 인가되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맞죠? 그죠? 와전류소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세 번째, 히스테리시스소는 철심 내에 있는 자구들의 재배열로 인해 발생한다. 그러니까 히스테리시스소는 철심을 자화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죠. 그렇죠? 네 번째, 변압기의 최대 효율은 무부하손과 부하손이 같을 때 최대 효율이 된다. 많이 들은 내용이 됩니다. 답은 1번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격전압은 인간 직류 분권 전동기의 무부하 회전 속도는 1200rpm이다. 전동기의 계좌 전류만 1.2배로 조정했을 때 전동기의 무부하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회전 속도 공식이 있습니다. 그죠? 회전 속도 공식 N은 K의 자속 파이에 V-IA-RA입니다. 그쵸?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그죠? 자, 그대로 두고, 계좌 전류만 1.2배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좌 전류를 1.2배로 했다라는 얘기는
자속이 1.2배가 됐다는 얘기죠. 얘가 1.2배가 됐다. 회전 속도는 뭡니까? 이 회전 속도는 자속에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n-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던 1200rpm에서 몇 배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1.2분의 1배가 된다는 얘기죠. 자속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해서 회전 속도는 1000rpm으로 되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9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19번 문제는 이제 우리가 많이 틀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이거 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꼬아낸 그런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에 부담이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아주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그런 함정인 거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A와 같은 벅 컨버터가 정상 상태로 동작하고 있다. 스위치 양단 전압. 중요한 건 뭡니까? 스위치 양단 전압 VSW가 그림 B와 같을 때 부하 출력이 되는 전압은. 자, 우선 벅 컨버터는 VDC는 T분의 Ton VIN 이거지 않습니까? 즉 결국에는 뭡니까? 이거 듀티 요것만 알면 된다 이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B의 그림이 스위치 양단 전압, 즉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더라 이겁니다. 스위칭 주기가 아니라 스위치에 걸리는 전압. 자, 그러면 이 파형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스위치가 이 스위치에 걸리는 전압이 지금 뭐예요? 이 부분은 0인 거죠. 0V. 이 부분은 10V인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여기에 스위치에 걸리는 전압이 개방이 되어 있을 때는 여기 뭐예요? 10V가 되는 거고 이것이 스위치가 단락이 되어 있을 때는 이 전위가 얼마 되는 거예요? 당연히 0V가 되는 거죠. 그렇죠? 0V가 되는 겁니다. 즉 그 얘기는 자, 이 그래프에서 자, 스위치를 ON 했을 때는 여기가 ON 되어 있는 거죠. 즉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즉 요것이 전체 주기 T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겁니다. T-ON이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중요한 것보다 요 파형은 뭐다? 스위치에 걸리는 전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의 전압이 10V가 걸려 있을 때는 얘는 개방 구간인 거고, 그죠? 스위치에 0V가 걸린 데는 얘는 바로 단락 구간인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 ON 구간은 전체 100 마이크로세크 중에 25 마이크로세크가 뭐가 된다? ON 시간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것이 100분의 25 공급전압 10 하시게 되면 2.5V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조금만 주의 깊게 보셨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지만 대부분 수험자분들이 당연히 어렵지 않은 문제로 7.5V를 선택하신 분들이 많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정인 거죠, 그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0Hz 200V 7.5kW인 삼성 유도전동기의 전부와 슬립이 얼마이냐? 전부와 슬립은 자, 회전자 동소는 0.4이고 기계소는 0.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 전체 2차 입력 P2는 P 플러스 PM 플러스 PC2 이거죠. 이거 다 더하면 됩니다. 7.5 그죠? 기계손 0.1 동손 0.4 이거죠. 다 계산하시면 7.5 더하기 0.4 더하기 0.1 하시면 얘가 8kW가 됩니다. 자, 이거 바꿔야죠. 순서 1 4 이렇게 그렇죠? 얘가 8kW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슬립 S는 P2분의 PC2 이거 슬립이지 않습니까? 그죠?
계산해 보시면 8분의 PC2가 0.4가 됩니다. 그죠? 퍼센트로 물어봤기 때문에 곱하기 100 해볼까요? 그럼 얘는 5%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7년 국가직 9급 전기 기기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